진짜로 공부 잘하는 최상위권 애들은 기본적으로 시험 나온다라는 걸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참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보다 이거를 시험 보기 전에 최소 3번 이상 복습하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시험 문제 최소 한두 개는 더 맞아요,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 잘하려면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학교 수업을 잘 듣는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려면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된다, 이 말은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보면은. 근데 학교 수업 잘 듣는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잘 듣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게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교 최상위권 학생들 보면은 학교 수업 열심히 안 듣는 학생은 정말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만큼 학교 수업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정말 상위권 학생들처럼 잘 들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학교 수업에 대한 마음가짐부터 좀 바로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새 학생들의 인식 중에 어떤 좀 잘못된 인식이 있냐면은 학교 수업은 좀 쉽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학교 수업은 좀 쉬운 거고, 이미 학원에서 배운 거 뭐 또 듣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잘 못 가르치고, 아니면 학원에서 배운 거 아니었어도 그냥 내가 나중에 참고서 보고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학교 수업을 되게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그런 학교 수업을 두고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냐? 기본적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공부 더 잘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단 말이죠. 학교 수업을 쉬어서 열심히 듣냐?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업에 대한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마음가짐에는 뭐가 있냐? 내가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큰일 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10개를 가르쳐줬어요. 그중에 내가 9개를 이미 알아요. 그래도 한 개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건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랑 관련된 인상 깊었던 일화가 있는데, 장기하 씨도 서울대 출신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송에 나갔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MC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냐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공부 잘했으니까 막 뭐가 시험 문제 나오고 뭐가 시험 문제 안 나올지 이런 거 다 알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기하 씨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완전 정반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공부에 있어서 뭔가 예상을 하는 순간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것 같고 이건 안 나올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나와버리면 이제 그게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게 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하나라도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던 게 공부를 잘했던 비결이라는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일리가 있는 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하다가도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책에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이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수업을 듣는다라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한 개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한다 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내가 다 아는 것만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복습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에 대한 마음가짐부터 바로잡는 게 학교 수업을 잘 듣는 출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저는 학교 수업 열심히 안 들었는데도 시험 잘 봤는데요,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 꼭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시험 한두 번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대, 스카이, 명문대 간 친구들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 학교 수업 소홀한 친구들 단언컨대 1%도 안 돼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 소홀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까 학교 수업 무조건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수업 잘 듣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은 시험 출제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능을 보는데 수능 출제하시는 분이 만약에 나와서 어디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다 이러면은 진짜 그 학원 어떻게든 찾아가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고서라도 수업 들을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은 대학교 가는 데 있어서 내신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신 시험을 내는 출제자거든요, 보면은. 근데 매일 듣는 수업이고 매일 보는 선생님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해요. 그리고 그냥 시험 공부 따로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장 내 앞에 대학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신 시험 내는 출제자가 수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수업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선생님들이 시험 낸 사람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수업을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수업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거 중요하다, 잘 기억해둬라, 이런 거 있죠. 밑줄 긋고 별표 치고 일반적으로 선생님 수업하시다 보면 그런 거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대로 그게 드러나는 거고, 기본적으로 시험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애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듣다 보면 선생님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구나, 이런 것들이 체감이 되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럼 나중에 중점을 두고 복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수업 열심히 안 듣잖아요.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 똑같은 비중을 주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공부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 기본적으로 내 수업을 열심히 듣는 애들이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힌트를 되게 많이 흘리시거든요, 진짜. 이거 잘 봐두라
배우라고 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말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 부분은 안 보고 넘어가도 돼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스킵해야 되는 부분들도 말씀하신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제한된 수업 시간 내에 특정 정해진 진도를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선생님 수업하시다가 이걸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해가지고는 시간이 부족하신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부분은 그냥 몰라도 되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면은 중요하다고 한 부분은 모르고 안 중요하다고 한 부분은 나올까봐 공부하고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힌트를 되게 많이 흘리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출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의 모든 말 하나하나 뉘앙스까지 잘 받아 적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시간 수업을 듣고 똑같은 시간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후배 중에서 대원외고를 수석 졸업한 애가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대원외고가 진짜 독보적인 1등이었는데 거기서 1등으로 졸업한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똑똑한 친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서울대 경영학과에서도 학점이 4.3 만점에 4.2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에서 거의 끝판왕에 있는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랑 같이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희 대학교는 이제 노트북 들고 들어가잖아요.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다 받아줘요. 녹취록 적듯이. 말하는 거 하나 안 빠뜨리려고 그거 다 적더라고요. 그때 그거 보고 진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같이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 필기한 거 가지고 저도 해서 같이 공부했는데 시험 점수가 확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공부 잘하는 최상위권 애들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얘기들이 시험 나온다라는 걸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장착이 됐어 애들이. 결국엔 공부 잘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 하나도 안 빠뜨리고 열심히 듣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이제 잘 듣는 법 세 번째 주제는 예습과 복습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습을 해 학교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꼭 복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막상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예습 같은 경우. 예습을 하면은 똑같이 수업을 들어도 수업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가고 또 수업을 들으면서 복습 효과도 있고 또 내가 딱 모르는 부분만 또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하면 정말 좋은 게 맞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예습을 실천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면이 있어요. 저희도 공부 되게 잘했지만 학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습하고 들어가고 이렇게까지는 공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부 잘했던 친구들도 보다 보면은 예습 물론 하고 들어간 친구들도 있지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습까지는 못했던 친구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현실적으로 막 학교 숙제도 있고 막 복습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막 시험 공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습까지는 잘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꽤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습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잘 된다 이러면 하면 좋지만 예습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습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예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습은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습을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복습이라도 확실하게 잘 챙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복습도 보면은 복습 잘하는 방법 하면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뭐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막 필기 노트 꺼내가지고 자기의 언어로 정리해보고 막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예습하는 게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집에 와가지고 실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좀 난이도가 높은 좋은 방법, 이상적인 방법보다는 현실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효과적인 복습 방법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학교 수업 복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와서 노트 필기 노트 옮겨 적어라 이거 애들 어려워하거든요. 그거 말고 학교 진도에 맞게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이나 참고서 같은 거 한 권 구매하셔가지고 학교 진도에 맞게 그냥 그거 공부시키세요. 문제가 있는 문제집들 이런 것들 있죠. 그거 그냥 진도에 맞게 공부시키시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학교에서 1단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1단원 그거 공부시키는 거야. 공부시키면서 그러면서 학교에서 이제 공부했던 노트 필기나 교과서 이런 거 같이 복습하면서 공부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쉬워요. 왜 그러냐면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집을 정해놓고 푸는 행위는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이번 주에 이거 이만큼 풀자. 애들 입장에서 이건 실천하기가 쉬워요. 근데 노트 이거 정리해보자 이건 애들 입장에서 아직 낯선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 푸는 행위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거를 학교 진도에 맞게 그 진도에 맞춰가지고 그런 문제집을 한 권 정해서 풀다 보면은 애들 입장에서 공부하고 나서 그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 복습하고 문제 풀고 이런 복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현실적으로 복습을 실천할 수 있는 팁이고요. 그 다음에 복습을 잘할 수 있는 두 번째 팁. 아까 학교 수업 잘 듣는 두 번째 방법으로서 선생님이 출제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 빠짐없이 꼼꼼히 잘 적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필기를 열심히 해 놓은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필기해놨던 것들 있죠. 별표 쳐놨거나 선생님이 알려줘서 적어놨던 그런 필기 내용들 있죠. 이거를 시험 보기 전에 최소 3번 이상 복습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 내용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참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보다 내용이 적어요. 필기 내용 보는 게. 이거를 시험 보기 전에 최소 3번 이상 복습하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시험 문제 최소 한두 개는 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이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은 학교 수업 복습 잘하는 방법, 문제집 한 권 정한 다음에 학교 진도에 맞춰가지고 그거 그 주에 숙제를 생각하고 풀기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복습하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학교 수업 필기했던 것들 시험 보기 전에 최소 3번 이상 복습하는 거. 예습 복습 중요한 건 알지만 되게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딱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은 학교 수업 복습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딱 요 두 가지만 꼭 실천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 수업 잘 듣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정말 공부 잘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저희가 오늘 해드린 얘기 꼭 참고하셔서 수업 열심히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